스티어링 휠이 시트 포지션 엄청 잘 나오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네, 오늘은 삼성 지점의 이한웅 주임님과 다행히 시승에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차량을 탈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G4 S20i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있던 BMW들이랑은 약간 달라요. 일단 기어 노브가 달라졌고요. 조금 3 시리즈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다행히 사이드미러는 양쪽 다 광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컨버터블을 딱 타고 나가니까 좋네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안쪽은 전부 다 빨간색 오렌지 트림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굉장히 예뻐요. 플라스틱도 같은 오렌지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감도가 단단합니다. 옛날 파워 스티어링 휠을 달리는 것처럼 되어 있고 상당히 묵직하네요, 담력이. 지금 유턴을 딱 했는데 와, 핸들 담력이 엄청 강하네요. 이게 3 시리즈보다도 훨씬 무겁고 괜찮네요. 느낌이 되게 스포티하게 일부러 나오려고 했고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굉장히 단단해요. 생각보다 탱탱거리지는 않는데 노면의 전달력을 좀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스포츠카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는 룩하죠. 룩한데 엔진 오토 스탑앤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에너지 효율도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죠. 오른쪽에는 RPM 있고요, 왼쪽에는 속도계가 있는데 이게 이번 버전부터 약간 육각형, 팔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조금 보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옛날처럼 그 BMW 특유의 그 원 두 개가 딱 들어가 있는 게 시인성도 좋고 보기 되게 좋았는데 이게 육각형, 팔각형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은 좀 디지털화된 느낌은 있지만 시인성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다는 거. 여러 가지 정보력을 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되게 해상도가 높아요. 이 메인 디스플레이랑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조금 흐릿해가지고 해상도가 좀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얘는 190마력입니다. 토크도 그렇게 세지 않고요. 그래서 차량을 이렇게 만져보면 달리려고 하는 느낌은 있고 소리도 약간씩 우르릉 우르릉 거리면서 이거 봐요. 소리가 으르릉 으르릉 거리는데 초반 토크가 그렇게 세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일반 차량 같습니다. 330i보다 덜 나가요. 훨씬. 얘는 또 휘발유 차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반 토크가 디젤 차량들에 비해서 또 현저히 낮지요. 문을 닫아놨는데도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립니다. 밖에서 외부 소음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어떤 차가 오는지도 다 들리고 프레임리스 도어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911 탈 때도 똑같았죠. 풍제령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프레임리스 도어를 썼을 때 이런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 소음에 대한 차단 부분이 확실하게 이중 접합률이라든지 이런 내부 필러를 보강한 차량들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차가 좀 멈췄을 때 실내를 볼게요. 어차피 그때 잠깐 찍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여러가지로 다 컴팩트한 느낌이에요. 뭔가 3 시리즈나 5 시리즈의 모든 부품 모듈들을 좀 많이 줄여놓은 느낌이고요. 유일하게 줄이지 않은 거는 스티어링 휠을 똑같이 쓴 거. 이거는 뭐 모듈화 전략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크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쁩니다.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7 시리즈의 신형을 몰았을 때, X5를 몰았을 때, 그리고 330i를 몰았을 때랑 똑같이 디스플레이의 화면 밝기 자체가 그렇게 밝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시인성 자체가 일부러 제가 밝게 하거든요. 밝게 하는데도 이상하게 밝아지지가 않네요.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테슬라가 바보일 수도 있어요. BMW가 눈을 좀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을 조금 어둡게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X5나 X6를 탔을 때는 이 정도의 어두운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봐도 거의 만땅보다 약간 3분의 2 정도 칸 정도 채워져 있는데 286km를 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아빠 리뷰를 하다 보니까 차량 상태를 봤을 때 한번 연비율 리셋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료 탱크가 진짜 적은 거죠. 네, 연비는 한번 이제 지금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료 탱크가 50리터가 조금 넘어요. 야, 이게 911도 70리터인데 50리터에 이건 그래도 고급유가 안 들어가도 될 겁니다. RON이 한 94, 93 정도면 되는 거니까 노멀 기름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고급유를 넣어주는 게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만땅을 넣어도 300km를 겨우 갈까 말까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 차량이 제가 지금 충전을 만땅을 했을 때보다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역시 이런 차들은 이제 재미적인 부분, 펑카의 느낌으로 타야지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슬슬 달려보고 있는데요, 소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감성적인 부분은 되게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출력이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30i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똑같은 엔진인데 똑같은 GF8단을 넣고 그래도 235마력인가 그래요. 근데 얘는 지금 190마력이다 보니까 이렇게 밟아도 나가는 느낌이 그냥 되게 귀엽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옛날에는 G3 때는요, G3 때나 G4는 굉장히 롱노즈의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718 정도의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앞에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운전은 훨씬 편해지고요. 차체 거동성이 그래도 190마력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가볍다 보니까 굉장히 경쾌하게 나갑니다. 이렇게 밟으면요. 느리긴 느린데 그래도 밟는 느낌은 나네요. 그리고 이게 워낙 작다 보니까 차체 밸런스가 되게 좋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코너링이든지 급으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했을 때 되게 부드럽지는 못하게 돌아가지만 단단해요.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하드하기 때문에 노면 전달력은 엄청나게 있네요. 근데도 운전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일반 노멀 드라이빙 모드로 하고 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차량이 조금 없을 거예요. 지금은 좀 퇴근 시간이랑 맞물려 갖고 차량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컴포트인데 스포트로 바꾸고 난 다음에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바뀐다거나 뭐 댐핑 조절 같은 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별 내용은 없어요, 바뀐다고 해서.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에도 내가 뭐 스포트로 바꿨다고 해가지고 약간 격자무늬의 뭔가가 좀 들어가긴 하는데, 에코프로는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확실히 바뀌거든요. 근데 컴포트로 바뀌었을 때랑 컴포트가 더 스포트 같아요. 스포트로 바꾸면 이 가운데 약간 격자무늬의 그래픽이 생기면서 완전히 스포티한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뭔가 좀 약간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빨간색이라도 이렇게 선을 좀 그어줬으면 훨씬 스포티했을 텐데, 느낌은 한번 볼게요. 이게 분명히 엔진이 앞에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앞에 있을 텐데 뒤에서 나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나네요. 그리고 소리가 엄청 커집니다. 스포트로 놔두고 밟으면 소리가 엄청 커지고,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진짜 서스펜션이 밑에 노면 정보가 그대로 다 들어오고 덜컹덜컹 하는 느낌이, 거의 어떤 서스펜션의 조율 자체는 M3 같은 느낌, M2 같은 느낌, 그 정도로 단단한 느낌이고, 이 정도 타이어에 괜찮을까? 휠에 괜찮을까?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네, 동승자는 잘 모르겠는데 운전자는 굉장히 편합니다. 특히나 이 버킷시트와, 이게 반 스포츠 버킷시트거든요. 허리를 되게 잘 잡아주다 보니까 약간의 이렇게 코너링을 돌아 나가거나 조금 강력하게 차선 변경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급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삑삑삑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잡아 돌리지만 전혀. 네, 서스펜션 굉장히 단단하고 조율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출력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할 정도의 차체 거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연비가 나쁘지 않네요. 리터당 8km를 가네요. 이렇게 밟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연료통이 작아서 그렇지, 연료통 때문에 갈 수 있는 가용 레인지가 좀 짧아서 그렇지, 실질적인 연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게 2.0인데다가 200마력도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연료를 쏟아 부으면서 달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고객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에 맞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M40i 같은 경우에는 좀 연료를 많이 쓰더라도 스포티한 주행들을 즐기는 유저들을 위해서 나온 차고, S20i는 조금 여유롭게
오픈 에어링을 즐겨가면서 달리려고 만들어진 차량, 그런 유저들을 타겟으로 만든 차량이고,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대항마는 포르쉐 박스터 S잖아요. 근데 박스터 S나 박스터 GTS를 타게 됐을 때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적은 면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비슷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오픈 에어링도 즐기고 적당히 여유롭게 뭐 어차피 세려 밟지 않으면은 할아버지 주행하면서 비슷한 느낌을 느끼면서도 거의 반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메리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애초에 이렇게 아빠 리뷰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아버지 운전을 하진 않지만 저도 그렇게 많이 밟고 다니지는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오픈 에어링을 즐기고 여유롭게 다닐 때 그냥 뚜껑을 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차량의 디자인 자체가 일단은 밖에서 봤을 때도 사람들이 i8 정도는 아니지만 G4를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예쁘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정도의 디자인이고, 실제로도 예뻐요, 되게. 문을 열고 달리면 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달릴 수 있겠죠. 그에 따른 동력 성능이 따라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션 체계성이라든지 서스펜션의 조율 능력 같은 거는 뭐 당연히 BMW 같은 느낌의 스포티한 주행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M30i 정도 되면 되게 재밌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330i 정도의 출력이거든요. 한 245마력에서 250마력 정도. 그 정도면 훗발에서도 되게 괜찮고 초반 가속력도 꽤 괜찮으니까 양쪽 다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 아마 그냥 30i는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요. 지금도 이렇게 한번 밟아보면요, 워낙 차체가 가벼우니까 나가는 데 있어서 답답함은 없어요. 뭐 엑셀레이션에 대한 리스폰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치고 나가는 펀치력은 확실히 부족하다. 그래서 M40i 정도가 돼야 내가 좀 이렇게 초반 가속력을 이렇게 탕탕 튕기면서 돌아다닐 수 있고, 날린다거나 코너링을 막 급하게 잡아 돌리거나, 그리고 차체 내구성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막 달릴 순 없는데 나쁜 느낌은 확실히 아니에요. 어쨌든 코너링 같은 것은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 한계 주행 능력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펀카로서의 재미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i8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훨씬 이거보다 겉으로 봤을 때 풍기는 포스가 장난 아니잖아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파워풀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충전에 대한 용이성도 있을 거고, 마음만 먹고 할아버지 운전을 하면은 되게 멋진 슈퍼카 외관을 갖고 할아버지 운전하면서 40km 정도의 거리를 전기로만 이동할 수가 있고요. G4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죠. 완벽하게 엔진으로만 움직이는 아이고 차체가 가볍고 오픈 에어링이 되고, i8 로드스터도 오픈 에어링이 되는군요. 일반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마감 같은 것들, 소재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죽에다가 스티치가 되게 정교하게 다 박혀있고, 오렌지색 마감으로도 투톤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는데 거기에다가 플라스틱도 그냥 단순하게 검정색이나 회색으로 칠해놓은 게 아니라 굉장히 예쁩니다. 컵홀더가 이쪽에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다 하나 뚫어줬으면, 왜냐면 911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하나 뚫어놨단 말이에요. 이번에 992로 변모하면서 얘는 굳이 이 뚜껑을 열어야 컵홀더가 있다는 건 너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쪽에도 컵홀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실 거를 놔둘 때는 얘를 열어야 됩니다. 일회성 면에서 조금 아쉽고요. 또 이 디자인은 주변에 기어노브 주변의 디자인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 시리즈랑 똑같아요. 똑같고 정리는 되게 잘 되어 있고, 조금 복잡한 듯 하지만 쓰기엔 굉장히 편하고. 자, 오픈 에어링을 한번 해볼게요. 오픈 에어링을 하면은 이걸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픈 에어링을 했을 때 느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개방감 있어요. 개방감 있고 되게 좋고, 바람이 막 이렇게 살랑살랑 들어오는 그 느낌도 되게 좋은데, 특히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랑 혹은 아들이랑 단둘이 이렇게 오픈 에어링을 즐기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에 미세먼지가 요새 심하다 보니까 이런 날이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머리가 탈 수 있어요. 진짜 너무 뜨거워요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오늘 오픈 에어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쭉 이렇게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G4니까 박스터의 그 오픈 에어링을 느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느낌 자체는 진짜 굉장히 괜찮습니다. 옛날에 SLC 43AMG 탔을 때도 되게 뜨거운 상태에서 모자를 쓰고 탔는데 오늘도 여전히 너무 뜨겁습니다. 근데 느낌은 되게 좋은데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딜러분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밤에 타야 돼요. 진짜 이게 유부남들을 위한 차라기보다는 와이프가 될 사람이랑 밤에 오픈에어링을 즐기면서 한강에서 맥주 한 캔 딱 마시고, 그러니까 운전자는 마시면 안 되죠. 로맨틱한 분위기를 즐기기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유부남들한테는 약간 사치네요. 아들이랑 이런 재미를 느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브레이크 담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할아버지 운전같이 살살 돌면서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지, 아니면 아들이랑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즐기면서 얘기는 하는 걸로 얘기했다면, 지금은 스포트로 바꾸고요. 달렸을 때 좀 스포티한 주행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막 세를 밟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이 차량은 스포츠카 룩이잖아요. 브레이크 굉장히 잘 들어요. 제가 이거 몇 피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인디비주얼이라서 2피나 전면 쪽엔 4피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확실히 무게가 가벼우니까 마력이 조금 낮아도 터보렉은 좀 있어요. 터보렉은 있는데, 야 진짜 근데 되게 안 나가요. 차는 진짜 안 나가고, 완전히 풀로 밟았는데도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은 납니다. 진짜 30i 정도가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마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스포츠카의 감성을 느낄 수는 없어요. 밟으면 소리는 되게 시끄럽거든요. 되게 시끄러운데 소리만큼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 이게 아마 AWD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잡아 돌리는 느낌은 없는데, 이거 서킷에서 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가 흐르는 느낌은 살짝 있는데, 이게 워낙 고속 영역으로 못 가요. 애초에 마력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소리라든지 약간 실질적인 속도감 빼고의 한 4, 5감 정도로는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달리는 느낌도 확실하게 주고요. 이제 밤에 정말 문 딱 열어놓고 되게 여유롭게 한강 주변을 달리면서 데이트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차량인 것 같네요. 단점이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런 단점들을 상쇄하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의 재미를 줄 수 있네요. 저는 그냥 마력이 낮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답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차량의 무게가 좌우를 하고요. 서스펜션의 일단 세팅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돌리게 되네요, 핸들을. 그리고 이렇게 밟으면서 돌리는데도 오버가 나기는커녕 터보렉 때문에 되게 안전하게 돌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운전자들한테 안전 쪽으로는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일륜과 후륜이 되게 다른 점이,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딱 해보면 뒤에서는 밀고 조향은 앞에서만 하는 그런 그 느낌, 후륜만의 그 감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330i를 탔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후륜의 그 느낌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911을 살 때 4S를 사지 말고 그냥 후륜 쿠페를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웃기는 게, 이런 스포츠 장비가 막 있고 브레이크 담력도 좋고 여러모로 스포츠카 같은 느낌인데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댑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차와의 간격 조절도 가능하고요. 제가 7 시리즈에서도 해보고 5 시리즈에서도 해보고 X5에서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반자율 주행의 시스템은 테슬라의 그것과는 조금 많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행 보조 장치로서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이걸 너무 맹신하시거나 과신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보조 장치로만 사용하세요. 그렇게 기대를 하면은 사람이 조금 기대값에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타시는 고속주행, 그리고 또 고속도로 상황에서는 편안하게 좀 운전을 즐기고 싶다 하시면 키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정속 주행 장치가 활성화됐고 60km로 한번 활성화를 해볼게요. 앞차의 간격 유지는 당연히 되거든요. 근데 스티어링 휠의 조작이 어시스트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밟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되게 잘 멈춰주긴 합니다. 앞차와의 간격 조절을 통해서요. 잘 멈춰주고, 앞차가 멈추는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죠. 근데 스티어링 조향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인 키핑 어시스트 기능은 확실히
네,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재밌게 밟고 왔어요. 이렇게 속도도 내보고 급격하게 한번 이렇게 돌려봤는데 연비는 한 7.4km 정도 나오고요. 지금 이제 제가 에코 프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이런 차들을 타고 미친듯이 밟지 않고 되게 여유롭게 달릴 때 기분이 좋거든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이 앞차와의 그 간격을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거가 되게 애니메이션이 예뻐요. 그래서 되게 보여주고 싶다.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애니메이션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도요. 자, 이제 에코프로로 한번 달려볼게요. 와, 제가 예전에 X5에서 에코프로로 달렸을 때 진짜 1톤 트럭을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진짜 그 느낌이 나네요. 여기서도 이렇게 눌러도 일부러 이렇게 막 아니야 안 나갈 거야, 연료 분산 안 할 거야, 이런 느낌이 딱 나요. 굉장히 편안하게 나가고요. 그냥 저희 와이프가 되게 좋아할 느낌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만드네요. 의외로 여자분들은 이렇게 세게 밟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타려 운전하고 연비도 좀 아끼고, 그리고 와이프분이나 아이들한테도 그냥 편안한 느낌을 주려면 에코프로로 이렇게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건 에코프로인데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은 굉장히 단단해요. 네, 전혀 뭐 댐퍼의 느낌, 약간 부드러워졌네요. 약간 많이 롤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스포트로 놔뒀을 때는 정말 롤 허용을 거의 안 했거든요. 오, 에코프로로 놔두니까 진짜 에코스럽네요. 편안해졌습니다. 얘는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 있는데 여름에는 아마 남성분들 가죽 그 질감의 느낌에 이제 등이 계속 붙어 있으면 굉장히 더울 거예요. 안타깝게도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시면 됩니다. 베리어스 커스텀이라고 제가 항상 가서 잘 이렇게 통풍 시트를 마련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곳 진짜 잘해요. 제가 지금 Tiguan, X5, X6 그리고 지금 제 테슬라까지 5차량을 시공을 했는데요. 최근에 제 친구 모델 X도 시공을 했는데 정말 통풍 시트를 시공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쪽으로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차량들도 요즘은 통풍 시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게 사실이에요. BMW든 벤츠든. 근데 이 정도급, 특히나 스포츠 차량들, 뭐 마칸 GTS 때도 없어가지고 제가 등에 땀이 많이 배겼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에코프로로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연비가 오르는 게 눈에 보이네요. 아까 제가 연료를 썼던 그 기준치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타력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순간 연비는 계속 10km 오버를 해서 지금은 7.6km. 하도 제가 아까 밟았어가지고요. 근데 좀 이거 진짜 문제가 약간 있는 게, 제가 계기판에 대해서 신의성이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정말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제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약간 누워있어요. 메인 디스플레이가 누워있거든요.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어둡기 자체가, 밝기가 그렇게 밝지가 않다 보니까 확 한눈에 정보가 안 들어오고 조금 집중을 해야 눈에 보이기도 하고, 오늘 같은 맑은 날에는 더 그래요. 더. 그래서 오히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정보에 훨씬 더 의존하게 되는 사람이 그렇게 되네요. 현재로선 없는데요. 근데 확실히 진짜 단단해요. 에코프로로 놔뒀을 때 댐핑 감쇄력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는 게 느껴지는데도 이렇게 요철을 넘을 때 보면요, 진짜 온몸으로 진동이 다 옵니다. 심지어 손에, 스티어링 휠에까지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여자분들이 되게 편안하게 박스터 S처럼 타시기에는 좀 단단하겠다. 엉덩이 아플 수 있겠는데요. 쿠션 자체는 되게 좋아요. 시트 자체는 되게 좋고 너무너무 편안한데 이 폭신한 시트를 뚫고 진동이 들어와요. 되게 날카롭게. 그것도. 그래서 이 차량을 타고 굉장히 멀리 부산 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뭐 가까운 전주, 서해안 쪽을 가신다거나 할 때 자주자주 쉬어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자들은 이게 이제 땀이 많잖아요. 여자분들보다 통풍 시트가 또 없고 에어컨을 또 지금 세게 안 틀어놨어요. 일부러 조용히 이제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실내 기온 자체가 더운 데다가 이게 또 소프트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별로 안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이거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좀 빠방하게 켜고 다니면 아마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야, 요철의 느낌, 그리고 이 정보, 노면 정보를 저한테 전달해 주는 건 상당히 좋네요. 잘 알아요. 바닥에 뭐가 있는지 잘 알겠고, 그것 때문에 위험한 순간들을 피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것까지도 상세해 줬다면, 만약에 에코프로에서, 그러면 확실하게 모드에 따라서 운전의 어떤 성향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포르쉐가 되게 잘하거든요. 마칸 GTS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에코는 없어요. 마칸 GTS는 에코는 없고 노멀에 딱 놓으면 팰리세이드나 산타페처럼 돼요.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로 놓는다고 해서 그 정도의 몰랑몰랑한, 그러니까 330i의 노멀 같은 느낌의 승차감을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마칸 GTS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플러스에 딱 놓는 순간부터 완전히 차가 돌변한단 말이에요. 스포츠카로서. 근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느낌은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아수라 백작 같은 느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거나 주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낌이 컴팩트하고 고급감이 좀 많이 묻어나요. 여러가지로 제가 테슬라를 타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여러가지로 되게 기계적인 느낌도 강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건들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은데, 한 가지 딱 아쉬운 부분은 하이그로시가 되게 많이 쓰여서 기스에 취약할 거예요. 아이들을 태우거나 와이프가 차 키를 손에 들고 뭔가를 조작하게 하면 꼭 막으셔야 됩니다. 기스가 많이 나는 재질이에요. 그리고 플라스틱의 재질 같은 것들은 유명하잖아요. 그 BMW가 조금 싸구려틱해 보이는 플라스틱을 쓴, 방금도 좀 만지니까 뚝 소리 났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가 절감을 이런 곳에서 하는데, 여긴 진짜 고급스럽거든요. 여긴 엄청 고급스러운데 조금만 좋은 소재를 써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죽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더 단단한 느낌의 소리가 안 나는 플라스틱으로 써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외부 소음이 진짜 많이 유입이 돼요. 정말 조용히 타실 분들은, 이게 아마 하드탑이었을 때는 G4 때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확실히 소프트탑으로 바뀌니까 소음 차음 면에서는 조금 손해가 있었네요. 이런 건요, 외부에서 어떤 소음 차음을 한다고 뭔가를 해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소프트탑 자체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프레임리스도 오고요. 약간 이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중 접합인지. 네, 이중 접합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울 수는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하면서 타는 차이기 때문에 조금 손해 보실 생각하시고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정도에서 제가 시승을 맞춰봤는데, 달려봤을 때만큼도 좋았고 느낌이, 그리고 좀 에코프로로 이렇게 천천히 달려봤을 때도 느낌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스포츠 드라이빙의 느낌을 느끼기에 감성적으로 괜찮은 느낌을 주네요. 그리고 차 자체가 가벼워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무게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게 없거든요. 차 무게가 다예요. 아무리 마력이 높아도 차 무게가 답답한, 지난번 벤틀리 플라잉 스퍼 같은 경우에 아니 거의 600마력에 가깝고 500마력에 가까운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3톤이 가까이 되어버리니까 차는 묵직하게 잘 나가는데 경쾌한 느낌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차는 진짜 정말 경쾌한 느낌이 딱 납니다. 되게 경쾌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의 이 마력도 이 무게로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구나. 생각보다 역시 차를 타봐야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엄청나게 실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탔거든요. 근데 얘기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괜찮았고, 스포츠 드라이빙,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들, 소리적인 부분들, 진짜 마력과 파워만 빼면 오픈 에어링도 되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을 차량 같습니다. 물론 세컨카의 개념으로서만 말이죠. 메인카로서는 쓸 수가 없어요. 2명밖에 못 타니까. 2명이 타시고 와이프분과 즐거운 데이트를 즐기신다거나 아니면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지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가격도 이게 한 6,500 정도에서 6,700, 한 7천만원 언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등록 다 해서 한 7천만원 정도 되는 차인데, 사실 이 정도 감성을 느끼려면 박스터를 가면은 어쨌든 중고를 사도 1억이고 어느 정도 감가 생각 안 하고 새 거를 산다고 해도 1억 4천 정도는 줘야 괜찮은 GTS나 S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거의 반값에 가까운 가격을 내고 비슷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으면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